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업을 하죠. 그러니까 뭐 친구하고도 할 수도 있고 선후배하고도 할 수 있고 가족하고도 할 수 있는데, 동업을 할 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은 할 수도 있죠. 하는 경우는 좀 비교적 그 동업 관계나 동업 조건을 문서화해서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고 동업 약정서 같은 것도 쓰기도 하는데, 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동업 약정서 같은 것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을 배분할 때나 사업이 안 돼서 이제 손실을 배분할 때, 이럴 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이든 누구든 동업을 하게 된다면 동업 약정서 같은 것을 써서 그 책임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걸 작성해 놓음으로써 마지막 인간관계까지 이제 파탄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동업관계는 그 민법에 그 조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민법 703조에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했어요. 자, 보면 동업 요건은 자, 2인 이상 상호 출자, 그 다음에 공동 사업 경영이죠. 공동사업. 자, 이러면은 민법상의 그 조합 관계가 되는데, 이 상호 출자는 같은 비율로 돈을 댈 수도 있고 자금을 댈 수도 있고 현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무나 어떤 노하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조합관계가 성립하면 이제 A, B, C가 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씩 뭐 자본이든 뭐든 했다면은 그게 출자 지분이 되는 거거든요. 출자 지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D까지로 하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50% 하면은 안 되겠고 40%, 20, 20, 20 이렇게 출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간에 뭐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한다고 치면 치킨집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겠죠. 출자를 해서 노무를 제공했든 뭘 했든. 자, 그러면 이게 조합 재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합 재산을 어떻게 서로 소유하느냐 하면 4대 2대 2대 2로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 공유관계처럼 공동 소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관계, 동업관계에서는 공동사업이라는 이 또 추가적인 요소가 또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D가 나 좀 그만할래 하면 이건 이 D가 20% 자기 출자 지분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공유관계하고 비슷한데,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면 D가 지분을 팔면 E가 새로 이 자리로 깨차고 들어올 텐데 공동사업 할 때 뜻이 같으냐 문제가 생기죠. 뜻이 다르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자 지분을 각자의 지분을 팔 수는 있긴 한데 다른 동업자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합의관계라고 하거든요. 공유관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동업관계에서는 출자 지분이 정해지고 자기 지분을 팔 수는 있긴 한데 다른 전원의 나머지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업관계에서 이제 뭐 좌충우돌 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 집행을 하는 업무 집행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네가 리더가 해라 이렇게 하면 3분의 2 이상의 뭐 특별하게 약정이 정한 게 없으면 3분의 2 이상 나머지 동업자들의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고, 업무 집행은 이제 보통은 이제 달리 약정으로 정한 게 없다면은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통상적인 그 뭐랄까 치킨집에서 뭐 물건 사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 통상적인 사무들은 그 각 조합원이나 각 업무 집행 그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각 동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집행자 얘는 저기 해임을 함부로 나머지 동업자들이 할 수 없거든요. 하게 된다면 만장일치로 얘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각 동업자들은 그 언제든지 지금 이제 이 치킨집의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지출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제한 상태 같은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수익 배분인데 수익 배분은 사실 그 약정에 정해놓으면 그것들 효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 우리가 사적자치 원칙상 계약이 우선하거든요. 근데 계약에 달리 정한 게 없다면 출자 지분대로 이익도 비례해서 배분받고 그 다음에 비용 분담이라든지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도 이와 같이 비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이익과 손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치킨집에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채권자가 여기 이 치킨집에 대해서 그럼 채권자가 있다면 이 치킨집은 지금 아무런 법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법인격 가진 사람은 A, B, C, D니까. 자, 채권자가 이 사람들이 4대 2대 2대 2 지분으로 지분 구조를 알고 있다 하면 채권자는 예를 들어 1억 받을 게 있다, 물품대로 1억 받을 게 있다 하면 4대 2대 2대 2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분 구조를 모르겠다 하면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봐서 4분의 1씩 청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지분 구조 밝혀지면 이제 청구 취지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조합 관계를 벗어나는 것에는 탈퇴, 제명, 그리고 뭐 해산 청구, 청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탈퇴하고 제명 이런 것들입니다. 탈퇴는 일단은 이 동업 관계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존속 기간 내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탈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없고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게 없거나 죽을 때까지 뭐 이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정했을 때는 각 동업자들 언제든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임의 탈퇴라고 하는데 다만 지금 치킨집이 한참 바쁘고 뭐 그런데 뭐 노하우를 가진 자가 갑자기 뭐 감정 상한다 해서 이 동업체에 불리한 어떤 시기에는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제명 등으로 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명은 어떤 동업자를 이 동업 관계에서 제끼는 거죠. 제외시키고 싶은 건데 만장일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만장일치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임의 탈퇴든 제명이든 사망, 성년 후견 개시든 파산이든 간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각자 4대 2대 2대 2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탈퇴 당시 또는 제명 당시 어떤 동업관계가 끝나는 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합 재산을 평가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치킨집이 지금 2억이다 하면 만약에 D가 탈퇴하거나 제명당했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20%인 4천만 원을 정산해 주어야 된다는 정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관계를 설명하자면 꽤나 한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다는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반드시 가까운 사람하고 동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책임 소재를 또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해 놓고 나중에 딴 말 안 하게끔 또 나중에 감정 안 상하게끔 이거를 다큐화, 문서화 시켜 놓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대로 뭐 동업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수익 배분 때문에 싸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책임 피하려고 싸우고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약정서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책임 소재와 권리의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그래도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업관계를 하게 된다면 명확하게 그 제가 설명드린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